안녕하세요. 종자독서 41번째입니다. 오늘은 독서의 휴식 같은 책, 예쁜 그림도 들어있는 장영희 에세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인데요. 저자는 서강대 영문학과를 나와 뉴욕 주립대에서 영문학 박사를 받았고 서강대 교수이자 칼럼니스트이고 번역가, 수필가로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다가 향년 56세에 세상을 떠난 아까운 인물입니다. 아까운 사람은 왜 이렇게 빨리 떠나는 걸까요? 아깝지 않게 살아야 오래 사는 걸까요? 이 책을 읽는 동안 이런 어리석은 질문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1살 때 소아마비를 알아서 1급 장애인이 되고 중학교까지는 학교가 가까워서 엄마가 데려다 주었는데요. 중3 때부터 택시를 타고 다녔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너무 낮아서 토요일 날 택시를 못 잡아 길거리에서 5시간이나 서 있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대학교도 장애인 차별 탓에 시험 볼 학교가 없어서 아버지가 서울대학교 교수였는데 로마 가톨릭계 대학인 서강대를 찾아가 시험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간청했다고 합니다. 저자는 1952년생이니까 대학교 학번이 72학번 정도 되겠네요. 그때 장애인의 사회적인 차별은 지금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였겠죠. 박사를 받는 것도 국내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미국 뉴욕 주립대 유학을 가서 박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2001년에는 유방암 선고를 받고 2004년에는 척수암이 왔고요. 2008년에는 간암까지 와서 2009년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도 시는 왜 이렇게 집요하게 장영희라는 인간을 데려가고 싶어 했을까요? 그녀는 투병 중에도 여러 책을 펴냈다고 합니다. 정말 살아온 기적이고 살아갈 기적입니다. 그녀의 글은 어디 한 군데 기운 흔적이 없는 천이무봉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편안하고 진솔하고 무엇보다도 그녀의 글을 읽고 있으며 내가 한량없이 착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장애를 내가 장애라고 생각하면 장애가 되는 것이고 장애를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조금 불편할 뿐이다 생각하면 그냥 조금 불편한 채로 살아가면 그만일 것 같아요. 저자는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내공이 글마다 느껴져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힘이 되는 글이었습니다. 인간에게는 타고난 행복 조절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1에서 10까지의 척도로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즐거운 생화학적인 시스템을 타고 나서 그 사람은 늘 6에서 10 사이에 움직이다가 8에 가서 안정이 되고 우울한 생화학적인 시스템을 타고 난 사람은 3에서 7 사이에 움직이다가 5에 가서 안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복권에 당첨이 돼도 설령 잃어버린 딸을 찾아서도 결국은 행복지수 7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이론에 비춰보면 장영희 작가는 타고난 생화학적인 시스템이 늘 8에서 안정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에너지를 얻는데요. 구독자님들은 자신의 행복 조절 시스템이 어느 쪽에 속한다고 생각하세요? 5에 가서 안정이 되는 삶이라면 8에 가서 안정이 되는 삶보다 기적의 크기는 더 클 것 같습니다. 살아온 기적을 믿으면 살아갈 기적 또한 얼마든지 만들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든지 좋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쁘다고 다 나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절망과 희망, 삶과 죽음, 기쁨과 슬픔, 부정과 긍정, 넘어지는 것과 일어서는 것도 모두가 동전의 양면과 같지 않나요?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야 할지 그건 개인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가장 예쁜 글 한 편을 읽는 걸로 이번 주 종자독서 41번째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24쪽에 가면 제목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 있습니다.
샘터의 오랜 독자들은 나를 기억할지도 모른다. 2003년 12월 아름다운 빛이라는 글로 나는 당시 4년간 연재하던 새벽 창가에서를 닫았다. 그리고 꼭 3년 만에 다시 나타났다. 다시 나타났다는 말을 쓰니 정말 호련히 바람처럼 사라졌다가 불현듯 모습을 드러낸 느낌이 드는데 어쩌면 그건 나의 공백기를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말일지도 모른다. 3년. 젊은 사람들에게 3년은 인생의 드라마를 창출할 만큼 긴 시간이다. 군에 입대한 남학생이 전역할 만한 시간이고 새 신부가 아기 둘을 낳을 만한 시간이고 신입사원이 잘하면 대리가 될 수 있는 시간이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보면 누군가를 만나 사랑하고 아픈 이별을 하고 또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하기에 충분할 만큼 3년이라는 기간은 의미심장할 수 있다. 하지만 내 나이에 3년이라는 세월은 그렇지 않다. 신상에 무슨 크다란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이미 오랜 세월에 걸쳐 설정된 삶의 자리가 그냥 조금 더 깊어지는 기간이다. 조금 더 늙어가서 조금 더 눈가에 주름이 잡히고 조금 더 내 살아가는 모습에 길들여지고 조금 더 포기하고 조금 더 집착의 끈을 놓게 되는 그럼에도 샘터에서 사라졌던 지난 3년 동안 나는 내 인생의 가장 큰 변화를 겪었다. 칼럼을 닫고 나서 얼마 후에 척추암 선고를 받았고 2004년 9월 8일 나의 영명축일에 갑작스레 병원에 입원했고 2006년 5월 도합 24번의 항암 치료를 마칠 때까지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을 긴 투병 생활로 보냈다. 돌아보면 그 긴 터널을 어떻게 지내왔는지 새삼 신기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지난 3년이 마치 꿈을 꾼 듯 희끄무레한 안개에 휩싸인 듯 선명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통증 때문에 돌아눕지 못하고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있던 일,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 백혈구 수치 때문에 애타던 일, 온몸에 링거즈를 떼고 샤워 한번 해보는 것이 소원이었던 일, 방사선 치료 때문에 식도가 타서 물 한 모금 넘기는 것조차 고통스러워하며 밥그릇만 봐도 헛구역질하던 일, 그런 일들은 의도적 기억상실증처럼 내 기억 한편에 망각의 세계에 들어가 있어서 가끔씩 구태여 끄집어내야 잠깐씩 회생되는 파편일 뿐이다. 그 세월을 생각하면 그때 느꼈던 가슴 뻐근한 그리움이 다시 느껴진다. 내면의 회복에 둘러싸인 방 안에 제살과 단절되어 있으면서 나는 참 많이도 바깥 세상이 그리웠다. 밤에 눈을 감고 있을라 치면 밖에서 들리는 연고전 연습의 함성소리, 그 생명의 힘이 부러웠고 창밖으로 보이는 파란 하늘 아래 더 넓은 공간, 그 속을 마음대로 걸을 수 있는 무한한 자유가 그리웠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 밥 먹고 늦어서 허둥대며 학교 가서 가르치는 그 긴 빠진 일상에 미치도록 그리웠다. 그리고 그런 모든 일상, 바쁘게 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누군가 좋아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일을, 그렇게 소중한 일을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태연히 행하고 있는 바깥 세상 사람들이 끝없이 질투나고 부러웠다. 하루는 저녁 무렵에 TV를 보는데 유명한 보쌈집을 소개하고 있었다. 보쌈 만드는 과정을 보여준 다음 손님 중 한 중년 남자가 목젖이 다 보이도록 입을 한껏 크게 벌리고는 큰 보쌈 하나를 입에 넣더니 양볼이 불룩불룩 움직이게 씹어서 꿀꺽 삼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상가집에 가면 보통 육개장, 송편, 전 등 자금자금한 음식들이 나오고 상추쌈이나 갈비찜 같은 음식은 나오지 않는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상가집에서 입을 크게 벌리고 먹는 것은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한다. 미련을 남긴 채 이 세상을 하직하고 이제는 아무리 하찮은 음식일지라도 먹을 수 없는 망자 앞에서 보란듯이 입을 쩍 벌리고 어적어적 먹는 것은 무언의 행포라는 것이다. 보쌈을 먹고자 입을 크게 벌린 그 남자의 격렬한 식탐, 꿀꺽 삼키고 나서 그의 얼굴에 감도는 찬란한 희열, 그 숭고한 삶의 증거 앞에 나는 지독한 박탈감을 느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바깥 세상으로 다시 나가리라. 그리고 저 치열하고 아름다운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그리고 난 이렇게 다시 나타났다. 나의 본래 자리로 돌아왔다. 다시 강단으로 돌아왔고 아침에 자꾸 감기는 눈을 반쯤 뜬 채 화장실에 갔다가 밥을 먹고 늦어서 허겁지겁 학교로 가는 내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왔고 이젠 목젖이 보이게 입을 크게 벌리고 보쌈도 먹고 상추쌈도 먹고 갈비찜도 먹는다. 어부라는 시에 김종선 시인은 말했다. 바닷가에 메어둔 작은 고깃배 날마다 출렁인다.
풍랑에 뒤집힐 때도 있다. 화사한 날을 기다리고 있다.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 된다. 산호라면 많은 기쁨이 있다. 맞다. 지난 3년간 내가 살아온 나날은 어쩌면 기적인지도 모른다. 힘들어서 아파서 너무 짐이 무거워서 어떻게 살까 늘 노심초사했고 고통의 나날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결국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열심히 살며 잘 이겨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내공의 힘으로 더욱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 갈 것이다. 내 옆을 지켜주는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시 만난 독자들과 같은 배를 타고 삶의 그 많은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신날 것도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오늘 하루지만 그토록 살고 싶었던 사람들이 살지 못하고 떠난 하루이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꼭 읽어야 하는 사피엔스를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